안녕하세요. 영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 형법은 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보고 그 명예에 관한 죄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예훼손죄는 그 공연히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자, 이에 비해서 모욕죄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명예훼손죄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종중재산을 횡령했다든가 또 A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사기를 쳐서 10억 원을 꿀꺽했다든가 또 A라는 사람이 어떤 유부남과 호텔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다님으로써 A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에 비해서 모욕죄는, 자, 예를 든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라는 사람에게 뭐 나쁜 놈이라든가 뭐 죽일 놈, 망할 놈이라는 그 욕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침을 뱉거나 뭐 뺨을 때리는 등 그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으면은, 즉 말한 내용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해당하고요. 또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그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형법의 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즉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바로 그 사람의 명예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하죠. 자, 그 명예를 침해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의도치 않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든 그 모욕적인 말을 하든 그 사실이 진실된 사실인지 그것이 거짓된 그 허위 사실인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거짓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이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공연히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람을 모욕한 때만 처벌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연성이 무엇인지가 문제인데요. 이 공연성이란 것은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가 문제인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전파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전파성 이론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즉 개별적으로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죠. 자, 그 속담처럼 이 발이 없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반대로 본다면 이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비밀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고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예컨대 그 피해자의 처 한 사람에게 또는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얘기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고 하면서 그 집안 관계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실을 말한 경우 또는 그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명예에 관한 죄의 종류와 법정형 그리고 소추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형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명예훼손죄,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이 아닌 그 특별법에 또 규정된 것이 있는데, 즉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일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 더 나아가서 이 공연히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을 더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공연하게 말하고 다니거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만, 자,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검사는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처벌을 하지 말라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주면은 그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고, 자, 검사가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처벌을 하지 못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 이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의미가 있고요. 자, 만약에 2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다면은 양형상 감경 사유로만 인정되고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왕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것이라면 되도록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그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적나라하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정형이 명예훼손죄보다 약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 그대로를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서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자, 어떠한 일체의 비판도 금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적 요소인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침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요. 자, 거짓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도 높아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자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이 되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그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한 직원이 문제되자 그 직장 상사가 업무 능력이 없어서 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상급자가 그 사람 때문에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를 앓기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죽은 사람 개인 책임인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 사건도 그 사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자, 한편 그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자, 따라서 그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 등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거짓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진실된 사실 그대로를 적시한 때에는 그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그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은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서 역사의 정확성과 사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유포한 사실이 거짓이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요즘은 그 인터넷 내지 정보통신망이 발달해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자, 악플을 달아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그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익명성 때문에 죄의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자, 한편으로는 인터넷 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소문이 퍼지고, 특히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치명타를 주고 나중에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따라서 그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은, 자, 피해자가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처벌을 하지 말라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주면은 그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고, 설령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처벌을 하지 못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인터넷에 게시한 글은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자료가 남고요. 또 문제된 글이 나오면 화면만 캡처하게 되면은 시간대와 게시글을 특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고소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 진행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진실한 사과와 함께 빨리 합의를 보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